보시고 코사인 A 값을 구하라는데 코사인 A를 구하려면 이런 머릿속에 우리가 이런 그림이 필요하죠. 직각삼각형에 나머지 꼭지점은 어딘지 모르나 여기가 꼭지점 A가 돼야 되고 그때 코사인 값 이 빗변 길이 분의 네모라고 합시다. 밑변 세모 이게 코사인 A 값이죠. 네모분의 세모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그림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리 봐도 저 그림이 나오진 않네요. 핵심은 뭘 만든다가 핵심이냐? 뭘 만든다가 핵심이죠? 90도인 직각삼각형을 여기서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그 각 A의 크기는 이 크기는 변화하면 안 되겠죠. 저 각의 크기가 바뀌면 흔히 말하는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럼 각의 크기, 여기는 각 A의 크기는 바꾸지 않는 선에서 이 각 A와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면 되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B에서 원의 중심 A를, 원의 중심 O를 지나가며 여기 있는 꼭지점에다가 A를 두시고 이 A랑 C를 이렇게 이으시면 지름의 양 끝점을 가지고 있는 원주각은 90도가 되고 이 각도 A는 그대로 유지되죠. 이유는 호 BC를 바라보는 이쪽 원주각이나 이쪽 원주각이나 그 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을 여기다 바깥으로 빼면서 저 그림처럼 똑같이 돌려서 그립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C가 되겠죠? B가 이리 가고 A가 이리 오고요. BC의 길이 여기가 12예요. 근데 이제 필요한 부분이 여기 원의 중심 O라고 선분 AB의 중점에 O가 있죠. 근데 여기 8이 있네? 지금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게 아닌데 이게 왜 나와 있지? 이건 또 다시 중2 때 배웠던 개념을 떠올려보세요. 중2 때 지금 사진은 2번이잖아요. 2번이죠? 저번? 바깥에 있는 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이 외접원의 원의 중심이 놓이게 되고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로 그 길이가 같죠. 이게 8이면 여기도 8이 되고 여기도 8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 다 지우고 이제 그 개념이었으니까 여기가 8, 얘가 8. 그럼 이 길이는 16. 근데 우리가 필요한 변은 이 변과 이 변이죠? 얘가 16인 건 알았네요. 그럼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구하나요? 피타고라스. 이 길이를 만약 x라고 한다면 x는 루트 16의 제곱 256 마이너스 12의 제곱 144 그렇겠죠? 빼내게 되면 루트 112 그럼 112를 이렇게 소인수 분해합시다. 2, 56, 다시 2, 28, 다시 2, 14, 다시 2, 7, 4루트 7 이렇게 되네요. 다 됐습니다. 여기 이제 4루트 7이니까 따라서 코사인 A 값은 16분의 4루트 7 약분하면 4분의 루트 7 이게 문제에서 원했던 코사인 A 값이 되는 거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아까 말한 대로 코사인 A를 구하려면 머릿속에 이 그림이 일단은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가 A인 직각삼각형. 그 필요한 변은 이 변과 이 변. 빗변과 밑변이 필요한 상태로. 그래야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어야 될 거는 90도인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A의 크기는 변화되지 않도록 저 각의 크기는 바뀌지 않는 선에서 이 그림을 찾아야 되는데 이 원에서 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식은 B에서 원의 중심을 통과하며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현을 그린 거니까 이 끝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고 여기다 A라는 지점을 이렇게 위치만 옮겨주면 돼요. 그 다음에 A에서 다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이만큼의 지름의 양 끝점을 가지고 있는 원주각 크기는 중심각 180도의 절반값인 90도가 되고
그리고 내가 원했던 이 A라는 크기와 똑같은 가게 크기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까지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그림을 저 그림처럼 바꿔서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그려봤더니 90도인 각 C는 그냥 있고 B만 위치 일로 가고 아래는 여기 A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변은 이 파란색 표시되어 있는 이 두 변의 길이가 각각 우리가 필요한 변이에요. 근데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길이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반지름이 8이고 얘는 지름이니까 이거 16인 건 알겠고, 일단 BC의 길이 여기가 12인 거는 알겠고, 근데 우리는 이 길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길이가 필요했던 거죠. 이 X라는 변 길이가. 이때 피타고라스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16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이 되고, 따라서 X제곱은 16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아까랑 좀 다르게 풀어볼까요? 아까는 이거 직접 다 계산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다. 이거 그냥 해야 되겠다. 제곱이 있으니까. 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면 이 공식 있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럼 인수분해 공식 보면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합차가 있었죠. 그런 걸 해도 괜찮아요. 16 마이너스 12 곱하기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이렇게. 그러면은 X제곱이 얼마냐면 4 곱하기 28이죠. 근데 제곱해서 이 값을 구하는 거니까 X값은 이제 루트를 씌우는 건 알죠. 루트를 씌워놓고 여기 4 곱하기 28인데 28은 4 곱하기 7. 그럼 루트 안에 4가 두 번 제곱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4루트 7이 된다. 그럼 여기가 이제 4루트 7이 된 거예요. 그림상 얘가 16이고 얘가 4루트 7이니 코사인 A 값을 구하시오. 빗변분의 밑변 약분했더니 4분의 루트 7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그림에서 점 P는 두 현 AB와 CD의 교점이고 호 AC와 호 BD의 합이 4파일 때 이 원의 반증 길이가 8이랍니다. 각 APC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봅시다. 호 AC가 여기에요. 아무래도 문제 구조상 원주각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원주각이 되려면 이 호의 양 끝점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으로 모여야 되죠. 그래야 원주각이 만들어지는데 C가 이쪽으로 이렇게 모였다고 칩시다. C가 원 위에 있는 한 점으로 모였어요. 그럼 A도 그 점으로 모여줘야 호 AC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각의 크기를 모르니까 그냥 X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 호 BD 여기에요. 이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은 호의 양 끝점을 원의 한 점으로 모아야 되는데 이거 모아져 있죠. 그리고 얘도 모아져 있어요. 이렇게. 아까 우리가 보조선을 그어줬더니 저런 식으로 양쪽으로 다 만들어지고 호 BD를 바라보는 원주각은 여기고 이 각을 Y라고 합시다. 구하라는 건 여기를 구하라는 문제였죠. 여기. 이 각을 Z라고 할게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각 크기는 Z의 크기인데 Z는 X 플러스 Y 이렇게 되겠네요. 삼각형 외곽 성질에 따라서. 자, 근데요. 여기 있는 이 노란색의 호의 길이와 이 파란색의 호의 길이와 이 노란색의 호의 길이를 더하면 4파이가 된답니다. 근데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이냐면 반지름이 8짜리 원이에요. 이 원이 반지름이 8짜리야. 그럼 이 원의 둘레는 얼마죠?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이번 여러분 시험 범위 있죠? 지름 곱하기 파이. 얼마? 16파이. 됐나요? 원 전체 둘레가 16파이야. 근데 여기 호 AC랑 호 BD를 더하면 4파이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이 호의 길이의 합은 전체 원둘레의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1이겠죠? 그럼 이 호가 바라보는 각도 X와 이 호가 바라보는 각도 Y 그 각의 합도 정비례하겠죠. 그렇지? 호의 길이는 중심각 부채꼴 넓이
원주각의 정비례하기 때문에 따라서 반대로 원주각은 호의 길이의 정비례할 거예요. 근데 이 두 호의 길이 합이 전체 원둘레의 4분의 1이에요. 그럼 이 원주각의, 이 호가 바라보는 원주각의 합은 이게 전체 원둘레잖아. 전체 원둘레에 해당하는 전체 원주각의 총합은 180도였죠. 중심각의 총합이 360이니까 그 중심각의 절반인 원주각의 총합은 180도가 되죠. 그럼 이 두 개의 원주각의 합은 전체 원주각 180도에 똑같이 4분의 1만큼 정비례할 거란 얘기죠. 그럼 이 각도는 45도가 돼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답, 각 Z였죠. 정답이 45도,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P는 두 현 AB와 CD의 교점이고 AB는 원의 지름이면 선분의 AB는 원의 지름이고 각각 각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CBD 네, 그림을 좀 크게 할게요. 네, CBD 저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자, 고맙게도 원의 중심을 얘가 지나가 주네요. 이렇게. 그러면 지름의 양 끝점을 이어서 만든 원주각은 90도가 된다. 그럼 여기가 32도죠? 얘가 90도니까 그럼 여기 있는 각 있죠? 각 CBD의 위쪽에 있는 각. 얘 몇 도예요? 58도. 됐네요. 괜찮아요? 네. 그 다음 이쪽을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각이 밑에는 이 각이 이제 몇 도인지 찾아내야 돼요. 요 각이 몇 도인지. 이 각만 알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정답이니까. 근데 이 각을 알고 싶은데 이 각은 알아요. 92도죠. 근데 이제 이 각만 알면 되는데 그러면 이 각은 몇 도죠? 나와 있어요. 이 각은. 문제에 나와 있어요. 이 각 크기가. 몇 도인가요? 이 각의 꼭지점이 원 둘레 있죠. 원주각이에요. 그럼 원주각일 때는 현이나 호를 봐야 돼요. 이 호 BC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지금 내가 원하는 각이죠. 근데 이 호 BC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어디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있어요. 같은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 크기는 서로 같겠죠? 그럼 이 각이 32도면 이 각도 32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됐네요. 얘네들이 합치면 124도. 그럼 180에서 124를 빼면 56도. 그래서 요 두 개 합친 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니까 114도 이렇게 됩니다. 자, 65쪽부터 5분 쉬었다 합시다. 원주각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 여기서는 4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을 배울 텐데 지금 원래는 원이 그려져 있는 상태였다고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면 좋아요. 원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호 AB 혹은 현 AB를 바라보는 두 개의 원주각 각 D와 각 C는 서로 같은 크기죠. 이건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바깥에 그려졌던 이 원을 지웁니다. 지우면 딱 여기 실선만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나타나겠죠. 그럼 이때부터는 원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보셔야 돼요. 어떤 도형이 있는데 한 선분 AB를 바라보는 같은 방향에 놓여있는 두 개의 각 AB를 바라보는 같은 방향에 놓여있는 두 개의 각 크기가 서로 같다는 뜻은 원래 이 4점 A하고 B하고 C하고 D는 알고 보면 한 원 위에 있었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원이 있으면 이해하기 편하지만 원이 없을 때는 실제로 이런 도형이에요. 어떤 사각형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그었더니 여기 있는 각도가 50도인데 여기 있는 각도도 50도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에서 이 두 끝점 두 개를 이어서 선분을 만들었을 때 그 선분이 바라보는 같은 쪽에 같은 방향에 놓이는 두 개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뜻은 이 4점은 이렇게 한 원 위에 있을 거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하나의 호를 바라보는 두 개의 원조각 크기로 서로 그 크기가 서로 같아질 테니까. 그런 의미가 여기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은 방향의 말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방향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한 선분을 바라보는 이쪽에 있는 각도가 50도였어요. 근데 이쪽으로 쟀더니 이쪽으로 쟀더니 이쪽으로도 너무 각이 네. 이쪽으로도 이게 50도예요. 그래서 한 선분을 바라보는 같은 방향에 놓인 게 아니고 서로 반대 방향에 놓여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네 점을 둘러싼 원을 그리기는 어렵겠죠. 그림상 이 네 점을 다 둘러싸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원은 아니잖아. 그래서 같은 원 쪽에 같은 방향 쪽에 놓여야 같은 원조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방향에 놓여 있는 같은 쪽에 있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책에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이런 거. 다음 필수의 1번. 다음 그림 다음 그림에서 네 점 ABCD가 한 원 위에 있도록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게 한 원 위에 있으려면 이렇게 ABCD라는 네 점을 포함하는 하나의 원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한 원 같은 거 그려놓고 문제를 시작해도 괜찮긴 해요. 그럼 이 호 BD를 바라보는 원주각, BC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40이니까 이쪽도 40이 되고 여기가 60이라면 호 AD를 바라보는 이쪽 원주각도 60도가 되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X는 이 각의 이 삼각형의 외곽이기 때문에 40과 60을 더한 100도가 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도 원 하나 그려볼까요? 어떤 점인지 봐야 되죠? ABCD면 이렇게 4점이에요. 이렇게 4점을 둘러싸는 네, 이렇게 둘러싸는 원이 있다는 거죠. ABCD. 그럼 그러고 났더니 이쪽 호 AB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30이에요. 그럼 이 호 AB를 바라보는 다른 쪽 원주각 이 각도 3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호 CD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70이죠. 그럼 이 호 CD를 바라보는 다른 쪽 원주각인 여기도 70이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근데 X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X는 어떻게 구하죠? X는 이쪽 삼각형도 괜찮고 이쪽 삼각형도 괜찮아요. 만약 여기를 본다면 이렇게 삼각형을 봅시다. 여기가 외곽이 되죠. 한 외곽의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다가 성립하네요. 그래서 X 플러스 30도 따라서 X는 40도 이렇게 돼요. 만약 이쪽에 있는 외곽을 본다면 여기가 필요한 거죠. 여기 70도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70은 얘랑 더한 값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이번에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실제로는 저 4점이 한 원이 있는 거죠. A, B, C, D가. 근데 여기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렇게만 써놓으면 사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증명 과정이 안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치고 이게 4점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4점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이 원 위에 놓이게 되죠. 자, 이랬을 때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각도를 X라고 하고 그 각이 바라보는 대각, 여기를 Y라고 한다면 X와 Y를 더하면 180이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여기는 끝점 2개 있죠? X와 Y를 끼고 있지 않은 두 꼭지점을 원의 중심으로 모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는 이쪽 호를 바라보는 중심각이고 그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 X의 2배인 2X가 되겠네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있는 각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만큼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인 y의 2배가 되죠. 맞나요? 이 각의 크기는 2y가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중심에서 벌어진 중심각 2x랑 2y를 합치면 한 바퀴 다 돌아서 360이 되고 따라서 걔를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x 더하기 y는 18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그래서 언제 쓰는 거냐면 아무 데 막 쓰는 게 아니고 이 도형이 내접사각형일 때 우리가 앞쪽에 배운 건 외접사각형이었죠. 어떤 원이 있고 그 원을 둘러싸는 외접사각형이 있으면 그 성질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 길이 합이 서로 같다. 이건 외접사각형 할 때 배운 거고 사각형이 원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근데 사각형이 원 안에 있잖아요. 이게 내접사각형의 성질이에요. 내접사각형의 성질은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 합이 180이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질이었고 두 번째 성질은 여기 있는 내접사각형의 한 내각과 그 각이 바라보는 대각, 그 바깥에 있는 외각, 얘네가 알고 보면 서로 같은 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x고 얘가 y였죠. 이 각을 z라고 합시다. 이 외각을 x랑 y를 더하면 내접사각형의 성질에 따라 180이 되는데 y랑 z를 더하면 평각의 성질에 따라 180도가 되죠. 그럼 y는 x랑 더해도 같은 각이고 z랑 더해도 같은 각이라는 얘기는 xz는 같은 각이라는 얘기예요. 얘랑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각형이 그려졌는데 그 사각형에 바라보는 대각의 외곽과 그 내각이 서로 같다면 그 내점 A, B, C, D는 원래 한 원 위에 있는 내접사각형이 된다는 거죠.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중에 삼각형은 내접원과 외접원이 모두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원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원 바깥에 나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근데 원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삼각형이고 원 안에, 이렇게 삼각형 안에 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내접원, 외접원은 다 접하는 형태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면 이 삼각형을 둘러싸는 원이 바깥에 그려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내부에도 이렇게 접하는 원 하나를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은 내접원과 외접원이 모두 다 존재하는 유일한 도형입니다. 근데 사각형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사각형 같은 케이스도 이렇게 직사각형 있잖아요. 이 직사각형은 외접원은 존재합니까? 그러면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외접원은 존재해요. 왜 외접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까? 직사각형 그러면 이 성질 때문이에요.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이 직사각형이고 이 각이 90이면 90이죠.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이에요. 그럼 이 성질. 어떤 사각형이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이라는 얘기는 이 내점은 실제로 한 원 위에 그려진다가 성립하기 때문이죠. 또 이런 케이스에서는 외접원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직사각형은 내접원이 존재하나요? 내접원이려면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위아래 꽉 들어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얘랑은 한 점에 접하지만 여기서는 접하지 않죠. 이런 케이스는 직사각형은 내접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중2 때 중2 교과에서 보면 어떤 도형의 외심, 내심 공부할 때 있죠. 내접원, 외접원 공부할 때 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삼각형만 그려놓고 삼각형의 외심, 삼각형의 내심, 삼각형만 주구장창 내심, 외심을 주장했던 이유는 삼각형만 유일하게 내심, 외심이 삼각형 모양이나 각도와 관계없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각형 이후부터 나타나는 각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하는 걸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로 삼각형 내심, 외심 말고는 배우진 않는데 여기서 이제 독특하게 사각형 같은 케이스도 지금처럼 내접원이 존재할 수도 있고 외접원이 존재할 수도 있고 만약 사각형 바깥에 원이 있다면 이거는 내접사각형 성질이 되고 사각형 안에 원이 있다면 그 외접사각형 성질이 있죠.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 길이 합이 서로 같다니 그 개념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 걸 적절히 헷갈리지 않도록 서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 단원 공부할 때는 앞쪽에 외접사각형 성질과 자꾸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머릿속에
배웠던 내용이 짬뽕이 되면서 내접사각의 성질인데 막 외접사각형에다 써먹고 있고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구분하기 위해서 비교해서 공부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이런 거는 마찬가지죠. 어떤 사각형을 그렸어요. 뭔지 모르겠어, 그냥. 어떤 사각이 그렸어요. 근데 여기 있는 각이 110도야. 근데 여기 있는 각이 110도예요. 이렇게 되면 이 네 점은 알고 보면 한 원위에 있다. 왜? 마주보는 대각의 외곽과 이 내각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110이면 여기가 70이 되고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이기 때문에 외접사각의 성질을 내접사각의 성질로 이게 원이 바깥에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증명이 있었네요. 개념 확인에 증명하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잘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2-2번 같은 경우와 내부에 있는 ABCD가 내접사각의 성질을 써먹고 그걸 가지고 이제 30도라는 걸 이용해서 저 x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네. 이게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죠.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려면 대각의 합이 180이 되거나 아니면 한 내각과 마주보는 대각의 외곽 크기가 서로 같거나 이건 앞에서 배운 겁니다. 앞에서 뭐였죠? 한 선분을 바라보는 같은 방향에 놓여있는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뜻은 네 점이 원주각의 성질에 따라 한 원 위에 놓이게 된다. 그렇게 내용이라 여기는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옆에 책에다 써놓을까요? 옆에다. 네. 뭐 같은 내용인데 그래도 말을 이렇게 써주면 좀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 이렇게 써놓도록 합시다.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으려면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이 되거나 내각과 마주보는 대각의 외곽 크기 서로 같아지거나 아니면 한 선분을 바라보는 같은 방향에 놓이는 두 각 크기가 서로 같다면 저 네 점은 한 원 위에 놓이게 된다. 네, 그 내용이었었죠. 다음 ABCD가 원에 내접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원에 내접한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깥에 원이 그려지냐? 뭐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성질 중에 마주보는 대각의 180이네? 아, 얘는 네, 내접합니다. 원이. 사각형이 내접합니다. 그럼 여기는 요 ABC를 둘러싸는 이런 원이 있냐? 뭐 그림을 잘 그렸냐 못 그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원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뭐 그리다가 얼핏 존재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헷갈리는데 확인하는 방식은 뭐 이거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각이 110도면 여기 있는 각이 몇 도예요? 70이 되어야 돼요. 이 삼각의 외곽이기 때문에 40, 70도에서 11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한 선분은 BC를 바라보는 두 개 같은 방향에 놓여있는 각 크기가 서로 다르죠. 그렇죠? 이게 다르면 이게 만약 한 원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맞는다는 얘기야. 같은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이쪽은 70인데 이쪽은 75일 리가 없잖아요. 이건 결국 이 네 점이 아무리 잘 그려도 한 원 위에 놓을 수는 없는 조건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여기 있는 각이 몇 도냐면 105도죠. 그럼 105도가 바라보는 대각의 외곽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안 같네요. 얘는 105, 그럼 여기가 105가 되는데 105가 아니기 때문에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절대 그릴 수 없다라는 거고. 이거 평행선이죠. 이게 평행선이잖아요. 그럼 이 각은 몇 도냐면 실제로 이게 등변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인데 두 밑각 크기가 서로 같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 그럼 등변 사다리꼴은 요거 두 개 합치면 몇 도죠? 등변 사다리 하나 그려놓을까요? 예전에 배웠던 성질인데 등변 사다리꼴은 네, 뭐 상관없는데 어쨌든 등변 사다리꼴은 이 각을 A라 보게 되면 이 각이 B가 되고 이 밑각이 B면 이 밑각도 B가 되고 얘도 A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사각형 성질에 따라 A가 2개, B가 2개를 더하면 사각형 내각의 총합인 360이 되고 양변 2로 나누면 A 더하기 B는 180이 돼요. 등변 사다리꼴은 평행사변과 다르죠. 평행사변형은
이 각이 A면 마주보는 대각 A가 되고 이 각이 B면 이 각이 B가 돼서 A 두 개, B 두 개 합치면 360. 그럼 A 하나, B 하나 합치면 180이 되니까 이렇게 180, 이렇게 180, 이렇게 180, 이렇게 180이 성립해요. 그렇죠? 근데 등변사다리꼴은 이렇게 성립 안 해요. 이렇게 성립 안 해. 등변사다리꼴은 A 더하기 B가 180이면 이렇게 180, 이렇게 180 혹은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80,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80이에요. 등변사다리꼴 성질은. 근데 이게 등변사다리꼴인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등변사다리꼴이라면 이 각 구할 필요 없이 얘네들이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되죠? 180이 돼야 돼요. 그럼 이 성질 아까 배웠던 마주보는 두 대각의 합이 180이 되면 이 네 점은 한 원 위에 있다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원 위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모양이 돼요. 이렇게. 이건 맞다. 4번 마름모? 마름모는 왠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니까 있을 것 같죠? 아주 극단적으로 마름모를 그려볼까요? 이거 마름모잖아. 그럼 이 네 점을 둘러싸는 원을 그릴 수 있을까? 없겠죠. 그림상 이거 어떻게 그려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니까 왠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지. 근데 이건 마름모예요. 이 각이 80도, 여기는 100도가 되죠. 마주보는 가격이 180이 돼야 되는데 얘는 마주보는 가격이 160, 얘는 200. 안 맞잖아요. 그럼 그 성질 때문에 얘는 내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만 얼른 해볼까요? 여기. 나머지 앞에는 집에서 연습하시고 68페이지를 시간을 약 한 몇 분 드릴 테니까 이 페이지만 빨리 한번 해봅시다. 자, 오른쪽에서 이렇게 원에 삼각형 두 개가 튀어나오면서 내부에 지금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이게 내접 사각형이에요. 얘가 내접 사각형입니다. 왜 이렇죠? 네. 그냥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접 사각형. 자, 각 X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각 X를 구하려면 둘 중에 하나죠.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알아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알면 돼요. 여기나 혹은 여기인데 어차피 이게 막꼭지 각이라 똑같아서 둘 중에 한 군데만 표시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게 X면 이쪽 각도 당연히 X가 됩니다. 내접사각형 성질에 따라 마주보는 대각의 외곽 크기와 그 크기가 서로 같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일단 여러분 생각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곽 성질로 이쪽 각을 표현해야 돼요. X 플러스 30. 그러면 이거 다 더해서 180 이렇게 하면 이제 X값이 구해질 겁니다.